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젯밤 좋은 매크로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코인과 주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경에 분명히 좋은 매크로 데이터가 많이 나왔음에도 저는 이렇게까지 코인과 주식이 움직이지 않았던 적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있었나 싶었죠. 발표 같은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갔고 심지어 뒤로 가면서 떨어졌었는데 아시겠지만 매월 나오는 이제 CPI 지수가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고 이제 보고가 됐고요. 심지어 근원 CPI는 근 3년, 4년간 중에 가장 떨어지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역시 어젯밤 9시 반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것도 공교롭게도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를 하면서 나쁠 일이 없었는데 전혀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떨어졌었죠.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잡히면 뭐 하느냐? 이거는 과거 숫자인 거고 결국은 뭐 3개월 내든 관세 두드려 맞으면 물가 크게 오를 텐데 과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 평소와 같으면요.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비트코인 1%, 2%는 오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혀 미동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결국 매크로 데이터도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 시장의 지금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뭐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 좀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그 많은 매크로 지표들이나 심지어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중요한 지표가 무엇일까요? 제가 평소에 강조를 드렸던 아마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 아마 한 뭐 1, 2주 내내 지겹게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좀 뭐 침체 확률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 유예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건 국채 매도 세력이 이제 잠시 쉬고 있다. 좀 평화가 찾아왔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젯밤 뭐 새벽 무렵부터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다시 뭐 거의 회복을 해버려서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결국 관세 우려가 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10년물, 뭐 30년물 이런 거는요. 장기적인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 관세는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잖아요. 지금 중국 두드려 맞았고 3개월 내에 협상 안 하면 결국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을 다시 해버렸다는 겁니다. 도루묵이 됐다는 거죠. 10년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장기채는 다 올랐습니다. 30년물, 20년물, 7년물, 5년물. 그러니까 경매는 어제 잘 끝났는데 앞으로 장기 금리가 도로 회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참고로 단기니까. 근데 장기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결국은 미국의 아픈 곳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25년도에 다시 올랐어요. 아, 좋다 말았네 하면서 떨어지다가 결국은 64%로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 아시겠지만 침체 얘기가 나올 때가 침체입니다. 지금이 침체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투자 시장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물론 뭐 한국도 그렇고 중요한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만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아마 뭐 울퉁불퉁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날 수 있는 날짜나 뭐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는 결국 국채 금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치킨 게임의 끝이 다가온다. 이 끝이 다가오면 이제 결국은 둘이 만나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올라갈수록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부터요.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미미하게 미중의 대화 톤이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트럼프도 뭐 계속 여러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사실 장 막판에 이제 막 나스닥도 뭐 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의 관세를 125가 아니라 145다. 정정합니다. 뭐 이렇게 백악관에서 보도를 한 거죠. 뭐 펜타닐 20% 빼먹었네. 뭐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125에 이미 펜타닐 20%, 그러니까 괘씸죄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그걸 가져오면서 또 올리니까 저도 이제 중국 관세가 몇 프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트럼프가 하는 말이 어제는 중국과 합의를 원한다. 결국엔 미중 양국의 아주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 약간은 그래도 손을 내미는 듯한 모양새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인터뷰였는데 기자들이 물었겠죠. 뭐 다른 국가 대상으로 물어본 거긴 하겠지만 90일 이내 협상이 만약 잘 안 됐다. 뭐 90일 지나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평소 같으면 뭐 그럼 끝난 거지 하고 끝냈을 텐데 뭐 기존 관세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라고 아주 약간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도 뭐 당연히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러나 뭐 시진핑이 얘기한 거 한 건 아니지만 상무부의 대변인이 미국의 대화 문은 열려 있다. 상호 존중이 전제 조건이긴 하다. 우리를 존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톤 다운을 하는 모습이 포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세계 언론들의 바람이겠죠.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홍콩에서도 계속 6월 중순쯤에 이 두 어르신들의 생일이 있거든요. 이때쯤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과거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건 참고 사항이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의 생일이 공교롭게도 6월 중순입니다. 46년생이고 6월 14일, 시진핑은 53년생이고 6월 15일. 7살 형이네요, 트럼프가. 아무튼 이 6월 중순 때 좀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중 회담이다. 물론 단기간 내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역시 이건 이제 홍콩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은 동남아 3국 순방을 먼저 갈 것이다. 뭐 동맹국들을 먼저 챙기겠지만 결국 중국도 살아남기 위해선 생일 때 만나야 된다. 물론 장소도 뭐 이제 트럼프는 마르라고를 고집할 거고 뭐 시진핑은 베이징으로 네가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자존심 싸움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만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버티기로 갈 겁니다. 나중에 못 버티는 이제 사실은 둘 다 못 버텨야 됩니다. 둘 다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마저도 국채로 인해 타격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럼 네가 먼저 고개 숙여라 하면서 일단은 버티겠죠. 아마 한두 달 버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챗 GPT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뭐 이제 계속 1000%, 1100%뭐 하면서 올려가면서 싸우겠죠. 이걸 끝내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일단 만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할까? 둘 다 미국과 중국도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양적 완화 전쟁, 뭐 양적 완화, 유동성 풀고 이런 전략을 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패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압박 그리고 국채 금리도 인하를 압박을 하면서 이거 둘 다 잡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패드도 사실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상황 지켜봐야겠죠. 아직 관세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5월부터 내려라. 뭐 국채금리도 스캅 퍼센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서 아마 떨어뜨리려고 뭐 용을 쓸 것 같고요. 또 감세안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제가 알기로 216대 214 두 표 차로 통과가 하원에서 됐어요. 그만큼 이게 트럼프의 좀 욕심이랄까요? 이게 가득 들어가서 통과가 잘 안 됐는데 두 표 차로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정부의 부채를 5조 달러인가 6조 달러인가 증액하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무제한으로 찍게 해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한계를 정해서 이미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사실 국채가 이렇게 안 팔리는 판국에 부채 증액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죠. 아무튼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이 관세를 조건으로 사실 뭐 국민 소득세 뭐 이런 거 낮추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세금안이 이제 감세가 줄어드는 것도 포함이 됐었고 뭐 약달러라든지 유동성을 퍼붓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라니형 보고서에 있는 그 뒤의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숨구멍이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타격이 큽니다. 지금 중국의 뭐 공장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 뭐 월마트나 여러 가지 뭐 아마존이나 여기에서 다 주문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장님들 이제 일감이 끊겨서 굉장히 힘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니까 대책이 일단은 국채를 매도하는 전략,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거 뭐 지금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손해 보면서 팔 수가 있느냐 하는데 지금은 손해가 아니라요. 상대가 더 고통스러운 카드가 있다면 뭐 내 손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전략이다.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도 뭐 보험사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튼 국채 매도 전략으로 미국을 압박도 하고 현금도 달러도 확보를 하는 전략.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위안화가 강세가 됩니다. 우리 중국 안에 뭐 한국 안에 일본 안에 달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채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면 위안화가 올라가는 효과. 이거는 수출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 쓰는 전략,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든지 돈을 찍어낸다든지 이 전략을 쓰면 결국은 강위안, 약위안이 맞닿으면서 뭐 똔똔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서로 버티기를 하긴 할 텐데 결국은 저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야 해결이 된다. 뭐 다른 나라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만날 수 있는 확률, 결국 국채금리가 뛰면 만날 확률이 치킨 게임이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가나 뭐 실적이나 유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채금리가 더 중요하다. 물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 단기적인 고통을 암시하긴 하지만 결국 협상이라는 것도요. 한쪽만 유리해서는 성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한계를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